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협상 강좌를 맡고 있는 성균관대 명예교수 박명섭입니다. 오늘 또 이 협상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는데요. 협상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음, 여기 준비해야 될 것이 사람, 문제, 프로세스 해가지고 사람의 측면에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어서 문제의 측면, 이슈, 아젠다 이 관련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의 전개를 어, 최대한 정확하게 어떻게 협상이 전개될 것인가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협상의 네 가지 요소를 준비 단계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관계자들의 동기, 그 다음에 협상 가능한 해결책, 그 다음에 이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가능한 선택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과를 정당화하는 그런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을 잘 검토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숨어있는 동기입니다. 동기라고 하는 것은 협상을 하게 만드는 이 근본적인 필요성을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협상을 통해 가지고 충족시키고자 하는 이익이 숨어 있는 동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수많은 이 협상 이론에서 이 이익을 협상의 중심적인 개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협상자들을 아주 합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상자의 합리성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충돌을 합니다. 첫 번째가 이 윤리관입니다. 이 자신의 이익을 윤리관은 초월하는 그러한 행동의 동기입니다. 다시 말해 가지고 자신의 이익과는 반하지만은 자신의 양심을 존중하는 선택지를 취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 윤리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세 번째는 합리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서 감정입니다. 감정은 이성을 앞지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무시할 정도로 자신의 판단에서 일탈하는, 벗어나는 그러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협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인데요. 성내는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수 욕구라든지, 그 다음에 질투심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만심이라든지 권력 욕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 인지 편향과 지각의 문제인데, 이것은 상대의 동기에 대한 분석이 틀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대를 과소평가하고, 그리고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뭐 어떤 악의를 이유로 삼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제안도 거절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이 이 세 번째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이성보다는 기분에 따라 가지고 움직입니다. 협상에선 처음에 없었던 이 감정도 협상을 하는 도중에 표면화되고, 협상을 시작할 때 분명했던 이 합리적인 이익이 이 협상 감정 때문에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불만족스러운 이 합의가 되고 맙니다. 이러한 측면을 다루기 위해 가지고
준비 단계에서 생각해야 될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협상의 첫 번째가 이 협상에 있어서 자신의 동기는 뭐냐? 자신의 동기가 뭐냐? 내가 이 협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나의 윤리 기준은 예컨대 무엇이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신이 추측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대의 동기는 무엇인가? 예? 상대의 입장에서 또 생각할 때, 거기 상대 입장을 생각할 때 자신의 나의 가치관을 개입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나의 가치관을 개입시키지 않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할 때 그 상대 입장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준비 협상을 하는 준비 단계에서 검토를 하면은 유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생각해야 되느냐? 협상, 우리 등 뒤에 숨어 있는 이해관계자 이렇게 했죠. 등 뒤에 있는 이해관계자. 협상장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이 협상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받을지도 모르는 제3자 이해관계자들의 동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협상의 준비 단계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협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쌍방이 어떤 항목에 대해 가지고 대립을 하더라도 거기 온 사람들의 동기가 서로 다르지 않으면은, 협상에 온 동기가 다르지 않으면은 이 합의가 가능합니다. 협상자는 먼저 이러한 동기를 알아내고 나서 협상 가능한 해결안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이 있는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 첫 번째가 내 자신의 동기, 한계가 아니겠죠. 어떻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느냐. 그러고 협상의 상대인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상대가 물으면은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지만은, 예를 들어 가지고 조선소가 있고 해운회사가 있는데 그 해운회사가 조선소에 선박을 발주할 때 가격은 얼마로 하고 선박의 납부 리드 타임 근조 기간은 2년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친환경 엔진을 쓰고 뭐 이런 여러 이 조건을 붙였을 때 그 조선소가 해운사에게 어떤 동기로 협상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상대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해운사로서는. 하지만은 자신의 마음속 깊이 상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동기에는 중요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런 식으로. 그 말은 뭐냐니까 협상의 준비 단계에 있어 가지고 자신의 협상 동기에 대한 우선순위별로 미리 작업을 해 놓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이 사전 준비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메이저 동기와 마이너 동기를 이렇게 구별해 줘야 되는, 필요하면은 상대의 이익을 충족시키고
그 대신에 나의 이익을 얻기 위해 가지고 예? 주저없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도 사전에 협상 준비 단계에서 검토를 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고 또 거꾸로 이야기해가지고 나의 가장 중요한 이 동기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상대가 양보할 것으로 예측될 수 있는 그런 동기는 무엇일까라는 것도 사전에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CGA, ESN 사례 케이스 연구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처음 듣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돌아가서 들어보면은 케이스가 나옵니다. 이 케이스를 여기에 접목시켜서 생각을 하면은 이게 뭐냐? CSA에서 보면은 이 협상의 목적은 그저 단순하게 이 SN과의 관계를 끊느냐 유지하느냐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의 유지나 단절이라는 입장 중심주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동기는 뭐냐니까 IT 업무의 그 비용 삭감, 그리고 품질 좋은 서비스의 조달, 그리고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이 업자 보험 회사로서의 그 위치 확보, 그리고 회사 내의 그 조직의 개선, 그리고 ASG, AGA 앞에서 우리가 했는데 이 회사가 지금 합병을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그 보험회사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보험회사가 상당히 그런 사회적인 그런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호한 사회적 이미지의 유지라든지 그 다음에 또 정부와의 마찰 회피 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동기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SN의 그 IT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가지고 CGA에서 분사해가지고 나왔던 이 회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회사의 존속 그리고 고용을 계속 유지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개선하면서 비용을 삭감하고 지금까지의 노력을 CGA가 인정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회사가 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것이 이 회사의 협상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동기입니다. 게다가 앞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엔 우리가 등 뒤에 있는 플레이어 이해관계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이 상황에 대해서 각가지 동기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협상 가능한 해결안, 여기서 영어로서는 SAT가 되어 있습니다. S는 우리 이 솔루션이라고 있죠. 솔루션. A는 AT. 어디 S 할 때 솔루션, T는 테이블을 의미합니다. 협상 테이블에서의 해결안, 만나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협상장에서의 해결안, SAT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우리가 준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준비 단계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해결안을 우리가 생각해내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이 해결안은 아래 5가지의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이 해결안이라는 것은 해결안이라고 하는 것은 협상에 상정되어 있는 아젠다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해결안은 밝혀진 숨겨진이 아니라 밝혀진 동기를 충족시키는 걸 목표로 하며 이상적으로는 자신의 주요 동기를 모두 충족시키고 가급적이면 상대의 동기도 많이 충족시키는 아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해결안은 협상장, 테이블,
협상장에서 상대와 논의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협상장 밖에서, 이 협상장 밖에서의 최선의 해결안, 이걸 보통 보험 협상 책에서 바트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Best alternative to negotiate agreement. 협상이 결렬되었을 때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다른 최적의 안, 그게 협상장 밖의 최선의 해결안보다도 나아야 되는. 그 말은 뭐냐면 협상장에서 해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한 70밖에 안 되는데 협상을 안 하고 다른 데서 한 80을 얻는다 하게 되면 여기서는 안 하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쌍방이 both parties, 영어로 parties, both parties, 협상의 쌍방이 지지할 수 있는 협의안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협상 중에 좋은 협상안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협상 중에 좋은 협상안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준비 단계를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좋은 협상안을 생각해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필요할까 할 때 첫 번째가 자신이 제시할 수 있는 해결안은 무엇인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안은 무엇인가? 그리고 자신에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합리적인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고 또 가장 싫지만은 수용 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러한 내용들이 아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만은 남녀가 결혼할 때 생각하게 되면 이렇게 자기가 좀 대입해가지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생각할 때 상대가 제안할지도 모르는 해결안은 무엇인가? 자신이 보기에 상대에게 가장 좋은 해결안은 무엇인가? 자신이 보기에 상대가 가장 싫어하는 안은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해결안 중에서 한쪽에, 내 쪽에, 상대 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또 나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데 상대에게 가장 불리한 안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제3자가 제시하는 건 어떤 해결안일까? 우리 둘이가 이렇게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제3자를 개입시켜 가지고 조정을 한다든지 할 때 어떤 안이 나올 수 있을까? 제3자의 관점에서 볼 때 합리적인 해결안이 무엇일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위를 둔다 했는데 A, B 안 해가지고 가장 선호하는 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선호하는 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호하는 안. 안 되면 A, B, C, 안 되면은 워크웨이, 결렬, 깨버려야 돼. 그 협상장에서 탈출해야 돼. 나가버려야 돼. 우리가 이 상대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도
필요하죠. 그죠? 상대 입장에서 협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자신의 동기, 자신이 바라고 있는 이익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의식하면서, 그럼 뭐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상대에게 주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뭐냐? 지금은 계속 해야 된다 이거지. 상대의 입장에 서서, 상대 입장에 서서 이게 뭐예요? 공감,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상대의 동기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에게만 유리한 해결안만 생각하는 그러한 것은 뭔가 편협된 그런 세계관에 갇혀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심각한, 심지어 암초에 부딪혀 가지고 결코 협상을 통한 자신의 이익을 달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동기에 대해 가지고 만족스러운 해결안이라 하더라도 상대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상대를 곤란하게 하지 않고 적절하게 조화시키고 결합시키고 성과를 최적화하는 그러한 방법을 배우는 것은 아주 힘듭니다. 사실 협상의 기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상대에게 더 좋은 안이 있고, 그것이 자신에게, 상대에게 더 좋은 안이 있고 내한테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면은 더 많은 가치를 확보하기 때문에 쌍방에게 좋다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비용이 들지 않고 상대에게 큰 혜택이 되는 안은 반대로 상대에게 비용을 들게 하지 않고 내게 큰 혜택이 되는 안과 콤비네이션, 결합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이 자세의 협상이 필요하다.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무슨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느냐 하니까, 첫 번째가 자신의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나에게 중요하지만은 상대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나에게 중요하지만 상대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신에게 중요하지 않지만은 상대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걸 주고 내인데 받자는 거예요, 지금. give and take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어찌한다? 우리가 먹는 파이 있죠. 파이를 크게 하자는 거예요. 파이가 고정된 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서로가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파이를 파이를 더 크게 해가지고 크게 만들어서 우리 갈라먹자는 거예요. 파이 카팅이 아니고, 파이 자르기가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선 이런 항목을 확인한 후에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트레이드 오프는 무엇인가? 자신은 내 인내는 나는 무관심하지만은 상대의 큰 이익이 되는 양보는 무엇일까? 마찬가지로 상대에게는 중요하지 않지만 내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양보 중에 상대가 할 수 있는 양보는 어떤 것일까? 이러한 것들을 한번 준비 과정에서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민에 결합하고 트레이드 오프를 통해 가지고 협상을 단순한 가치를 분배,
디스트리뷰션 하는 것이 아니라 value creation, 가치 창출의 메커니즘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협상 가능한 해결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창의성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브레인스토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협상 그룹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 그럼 효율적인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 7가지 방법을 택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여기 협상과 관련된 기업이라면은 협상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이 전원이 참석해야 된다. 전원이 참석한 1번. 2번. 토론을 할 때 자유롭게 하고 아무리 바보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가만히 두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아이디어가 다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 무슨 말도 안 되네 이랬다가는 사람들이 입 닫아 봅니다. 그건 브레인스토밍이 아니에요.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해라 이게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제안한 어떤 안에 대해 가지고 비판하거나 평가하지 마라 이거야. 말하더라 가만히 두라 이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아이디어가 어떤 특정 일부 사람, 어느 부스에만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거기 뭐 임원들, 이런 사람들만 해서는 안 되고 전원이 다 말할 수 있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제안을 한 사람이 네가 반드시 이거 실행에 옮기도록 해야 된다 하는, 책임져야 된다 하는 그러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도 안 해요. 아이디어가 안 나와. 아무리 바보 같은 이야기도 하도 놔둬야 돼요. 그러고 여섯 번째, 다양한 아이디어가 막 나오겠죠. 다양한 아이디어를 평가하고 그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거는 브레인스토밍 중에는 절대 하지 마라. 브레인스토밍이 끝나고 난 뒤에 하도록 남겨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어떤 한 사람을 브레인스토밍 회의에 참석시켜 가지고 앞에서 말한 이 6가지가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진행자를 한 명 선임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브레인스토밍은 협상 프로세스를 아주 유익하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가줄 겁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협상 가능한 해결안이 창의적일수록 두 가지의 그 검증을 통과해야 됩니다. 뭐냐니까 첫 번째가 해결안은 현실적이어야 된다. 현실적이다. 예? 아니 뭐 거기 나온 해결안이 우리 기업으로서는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다. 사람이 부족하다. 예?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가능해야 되고 그것이 합법적이어야 되고 해결안이 현실적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해결안이 우리 앞에서 협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떤 위에 있는 사람이 대표자가 있고 실제로 협상에 참여하는 사람과 협상의 업무를 책임지는 사람이 본인이 직접 협상장에 갈 수도 있지만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리인이 내가 한국 정부를 대신해 가지고 WTO 회의를 갔다 하게 되면은 한국의 정부는 본인이고 내가 대리인입니다. 내가 뭘 갖다 거기 가가지고 내 의견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그 말은 내가 지금 그 정부의 훈령, 그 협상 이슈에 대한 목표와 협상 방법에 대해서 지령을 받아가지고 훈령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좀 잘못됐다 하게 되면은 그 본인과 협의를 거쳐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브레인스토밍에서 다룰 수 있는 갖다가 나온 안이 그러한 것과 관련되면은 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에 관련된 그 이슈라고 할 때 그러한 점도 감안한 안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그 우리가 협상의 준비에 있어 가지고 이슈의 측면, 아젠다의 측면에서 협상 가능한 해결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그 앞에서는 숨어있는 동기, 여기에 숨어있는 관계자의 동기, 그 다음에 협상 가능한 해결책, 다음 시간에서는 결렬시 선택지와 결과를 정당하는 근거 해가지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이야기한 협상 가능한 해결안을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CGA, ESN 사례 연구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한다면은 CGA와 ESN은 양사 두 회사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죠? IT 서비스의 그 요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기적인 거래 계약의 기간 등 여러 종류의 그 아젠다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 요금을 인하해라 하는 거는 ESN에 대한 CGA의 요구입니다. 그리고 이 CGA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ESN에게 다른 고객을 소개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CGA는 또 그 종업원을 채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ESN의 사원 중에서 거기로 CGA로 그 기업으로 이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노동조합에게는 이 ITN 부분의 그 지난 과거의 사원과 연대를 유지하는 것을 가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볼 때 그 해결안으로서는 자기들이 내세울 해결 가능한 안으로서는 계속해 가지고 거래 관계를 유지를 할 수도 있거나 아니면은 이 SN이 이 CG에게 IT 서비스 부분의 요금을 인하를 하게끔 해서 인하해가지고 서비스를 계속해서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는 그런 안이 또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ESN의 회사가 그 계속 존속하기 힘들 경우에는 ESN에 근무하던 이 직원들을 CGA로 이렇게 이직시킬 수도 있고 하는 그러한 안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러한 케이스는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 CGA와 ESN의 두 회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협상의 준비를 서로가 한다고 할 때 서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협상 가능한 해결안 SAT가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한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